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 지금 시간은요, 인간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 핵심은요, 바로 이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바로 이 공감이거든요.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인간만이 하는 능력. 앞으로 이 공감 능력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이 능력을 좀 키우신다라면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상황과 여건,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공감 능력에 집중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5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공감 능력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공감 능력이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감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공감이 더 큰 범위의 그러한 어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도 자주 만나보고 그런 사람들과 많이 대화해보고 이런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는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많은 경험을 쌓아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소설을 읽어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책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책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책 장르 중에도 소설을 좀 많이 읽어 두시면 공감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향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에는 무엇이 있죠? 인물, 배경, 사건, 그러니까 상황과 스토리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그 사건 속에서 진행되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마무리 다 있잖아요. 이 부분 속에서 공감하는 힘,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설을 읽어라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읽어라입니다. 이 두 번째는 소설이라면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책이나 자료인데, 이게 어떤 장르? 인간에 대한. 그러면 어떤 책들이 있겠어요? 일단 뇌과학이나 긍정심리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생물학, 이런 책들을 읽어두세요.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실험이나 관찰 연구 그런 거 있잖아요. 동단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사례들로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인간의 행동,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결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류, 편견, 착각에 빠졌는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그게 다 별거 아니었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라는 거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자료, 실험 토대로 된 이러한 책들을 좀 읽으세요. 특히나 저는 부모님들에게, 엄마들에게 인간 발달은 꼭 공부하시고 읽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조바심이 느껴져요. 나만 이런 거 같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데, 인간 발달만 좀 이해를 해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요. 아이들을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토대로 되어 있는 과학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공감 능력이 훨씬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경청하라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죠? 내가 중심이 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거만큼 공감 능력이 커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말을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거.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시려면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공감 능력이 커집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네, 제가 아까 3번째 과학자료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겸손해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이 심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겸손해지고, 아,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면을 했을 때 좀 겸손한 자세로 하면은 공감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낮은 자세에서,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깔보거나 날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 태도 자체가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준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호감도 가지면서 관계가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인간관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인간은 다 달라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다 다르다.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거기에 핵심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네, 많은 경험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소설을 읽어라. 네, 사람이 사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인간에 대한 과학 자료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료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4번째, 경청하라. 마지막 5번째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공감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간관계를 원하신다라면 공감 능력부터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